병원에서 잘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슈퍼푸드로 불리는 블루베리 매일 드시나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당뇨와 혈액은 고약 복용자 주의 리스트, 그리고 알뜰 보관법까지 드릴게요. 저도 처음엔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국제보고에 따르면 베리류는 한 컵 기준으로 항산화 성분은 높지만 과잉 섭취 시 위장 불편을 부를 수 있다고 하죠. 한국 자료에서는 냉동 보관 시 3개월에서 6개월 품질 유지가 가능하지만 해동과 재냉동을 반복하면 영양 손실과 미생물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침마다 요거트에 듬뿍 올려 드시나요? 아니면 당이 걱정되어 아예 멀리 하시나요? 블루베리의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양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국제보고에 따르면 베리류의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지표를 높이는데 한 컵 섭취량 기준으로 했을 때죠. 과잉 섭취 시 소화기 불편을 보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 식품보관 지침에 따르면 냉동 과실은 3개월에서 6개월 품질 유지가 가능하나 해동과 재냉동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블루베리의 진짜 쓰임새를 시니어 눈높이에 맞춰 풀어드립니다. 제 경험과 환자 사례, 그리고 연구,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명확히 해드릴 것은 개인차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약을 드신다면 전문의 상담이 필요해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블루베리가 슈퍼푸드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블루베리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저의 기본 루틴을 공개합니다. 아침에는 플레인 요거트 150g의 블루베리 반 컵만 넣습니다. 대략 70g에서 80g 정도죠. 꿀은 생략합니다. 점심에는 견과류와 함께 한 줌, 약 30g에서 40g 정도예요. 저녁에는 색 조합을 합니다. 보라색 블루베리, 빨간색 토마토, 초록색 시금치를 한 접시에 담아 먹어요. 국제 자료에서는 색깔이 다른 과채를 섞어 먹을수록 다양한 폴리페놀을 섭취한다고 요약합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안토시아닌 섭취군이 비섭취군 대비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경영 보고가 있어요. 물론 개인차는 존재합니다. 루틴의 핵심은 과요불급입니다. 하루 총량은 한 컵 이내를 기본으로 하세요. 위장이 민감한 분은 반 컵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을 주지만 위가 약한 분은 속이 부글부글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 자료에 따르면 다양한 색의 과채 섭취가 폴리페놀 스펙트럼을 넓혀 항산화 지표 개선에 기여한다고 하죠. 국내 소규모 시험에서도 베리류 안토시아닌 섭취와 인지, 기능, 지표 간 상관이 관찰된 바 있습니다. 아침 루틴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어나서 물 한 컵을 먼저 마시고요. 그 다음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 먹습니다. 단맛이 필요하면 꿀 대신 바나나 조각을 조금 넣어요. 점심 루틴은 견과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아몬드나 호두 몇 개와 블루베리 한 줌을 간식으로 먹어요. 이때도 물을 꼭 마십니다. 저녁 색 조합은 정말 중요합니다. 보라색, 빨간색, 초록색을 한 접시에 담으면 보기에도 좋고 영양적으로도 균형이 맞아요. 당이 걱정된다 vs 당이 거의 없다. 둘 다 반만 맞습니다. 한 컵 기준으로 대략 당질이 존재하며 당 조절이 필요한 분은 총 탄수화물량을 감안해야 해요. 국제 영양 데이터에 따르면 베리류는 같은 양의 열대 과일보다 당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0은 아닙니다. 생보다 냉동이 영양이 떨어진다는 말도 있는데요. 국제 비교에서는 수확 직후 급속 냉동한 베리의 안토시아닌 보존율이 생과 못지않은 경우도 보고됩니다. 핵심은 해동 방법입니다. 실온에 장시간 방치하지 말고 냉장 해동을 하세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 혈액응고, 약 복용자는 괜찮냐는 거예요. 특정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가 보고된 바 있어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천연식품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통념을 버리세요. 또 다른 통념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국제 영양 데이터는 베리류의 당, 식이섬유, 안토시아닌 값을 제시하며
냉동 보존 시 성분 안정성에 관한 연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과량 섭취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약물과 식품 상호작용 위험이 보고된 바 있어 복용자 주의가 권고됩니다. 특히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해요. 그럼 냉동 블루베리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냉동은 영양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급속 냉동 기술로 처리된 블루베리는 생과 대비 영양 손실이 크지 않아요. 하지만 해동 방법이 중요합니다. 실온에 오래 두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고 영양소도 파괴될 수 있어요. 냉장고에서 천천히 해동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블루베리의 당분도 계산해 넣으셔야 해요. 적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양은 아니거든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어르신이 건강해지겠다며 하루 2컵씩 드셨습니다. 며칠 뒤 배가 뒤틀리듯 아팠다고 오셨죠. 국내 임상보고에서도 과다한 식이섬유 또는 당 알코올과의 동시 섭취가 복부 팽만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국제 가이드라인은 섬유질 증가 시 물 섭취량 병행과 서서히 증량을 강조합니다. 그분은 물을 거의 안 드셨고 요거트에 시럽을 곁들였더군요. 블루베리는 죄가 없었습니다. 양과 조합이 문제였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다른 분은 변비에 좋다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한 컵씩 드셨는데 오히려 배가 더 아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물을 하루에 2~3잔밖에 안 마시고 계셨어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국제 가이드라인은 섬유질 섭취, 증량 시 수분 섭취와 단계적 증량을 권고합니다. 또 한 분은 당뇨약을 드시면서 블루베리를 많이 드셨는데 혈당이 들쭉날쭉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국내 임상 관찰에서 과다 섭취와 당 알코올과 동시 섭취 시 위장관 증상이 보고됩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건강식이라는 말에 욕심을 내다가 오히려 속쓰림을 겪은 적 말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먹으면 더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몸은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갑작스런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위장은 더욱 그렇죠. 평소에 과일을 많이 안 드시던 분이 갑자기 블루베리를 많이 드시면 당연히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정말 조금씩 드셔야 해요. 반 컵도 많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만 드시고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반전은 블루베리 그 자체가 아니라 활용 설계였습니다. 국제 추적 연구에서 채소와 과일, 특히 베리류를 포함한 식단은 심혈관 위험 지표 개선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하지만 동일한 섭취량이라도 언제 어떻게가 관건입니다. 아침 공복에 위산이 강한 분은 요거트나 두유 등과 함께 드세요. 위가 예민하면 식후에 소량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국내 자료는 식후 과일 섭취가 일부에게 위 불편을 줄인다는 관찰이 있어요. 전환점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째, 하루 총량 반 컵에서 한 컵. 둘째, 물 한두 컵 동반. 셋째, 색조합. 넷째, 해동은 냉장에서. 다섯째, 주당 5일 꾸준함. 이 5가지만 지키면 효과는 겹겹이 쌓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에 하루 3컵씩 먹었거든요. 결과는 뻔했죠.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양이 아니라 방법이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국제 코호트에서는 베리 포함 과채 섭취가 심혈관 지표 개선과 관련됨이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가끔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기대 수명보다 건강 수명이 중요합니다.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더 의미 있죠. 블루베리는 그런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드셔야 해요. 제가 제시한 5가지 원칙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들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팁 1번, 안토시아닌 극대화입니다. 국제 비교 연구에서 껍질에 안토시아닌이 집중된다고 나와 있어요.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만 헹구고
키친타월로 톡톡 두드려 주세요. 문질러서 벗기면 안 됩니다. 식초물에 오래 담그면 조직이 손상될 수 있거든요. 껍질을 보존해서 세척하면 색짙은 즙이 유지되어 항산화 지표 향상에 유리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팁 2번. 반컵 시작해서 2주에 4분의 1컵씩 증량하세요. 국내 가이드라인은 고섬유질 식품은 점진 증량을 권장해요. 첫 2주는 반컵으로 시작하고 문제 없으면 4분의 3컵, 최대 1컵까지 늘려가세요. 복부팽만이나 설사가 생기면 1단계 감소하고 수분을 보충하세요. 점진 증량군이 소화 불편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팁 3번. 당뇨와 약 복용 체크리스트입니다. 국제의약품 정보에 일부 항응고제와 당뇨약이 식품과 상호작용한다는 주의 언급이 있어요. 복용 약 리스트를 정리하고 주치의와 상담하고 식후 섭취 테스트를 해보세요. 공복 혈당도 기록해 보시고요. 절대 자가 중단은 하지 마세요. 상담군이 부작용 보고가 낮고 지속률이 높았다는 경향 보고가 있습니다. 이 3가지 팁만 지켜도 블루베리를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특히 3번째 팁은 정말 중요합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안토시아닌을 제대로 섭취하려면 껍질이 중요해요. 그래서 씻을 때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껍질이 벗겨져서 좋은 성분이 손실될 수 있거든요. 점진적 증량도 꼭 필요해요.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갑자기 많이 먹으면 소화기관이 놀랄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천연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팁 4번. 냉장 해동 8시간에서 12시간입니다. 국제식품안전 지침에서 저온 해동이 미생물 증식을 억제한다고 해요. 취침 전에 냉장고로 옮겨서 아침에 사용하세요. 실온 해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풍미와 조직감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팁 5번. 물과 함께 드세요. 섬유질 섭취 시 수분이 대장 통과를 돕는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섭취 전후로 물 1컵씩 마시세요. 단,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수분 제한 범위 내에서 드셔야 해요. 변비와 복부팽만 완화 경향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팁 6번. 단맛은 다른 곳에서 빼기입니다. 총당 관리가 혈당 변동 완화에 유리하다는 자료가 있어요. 블루베리 먹는 날은 빵이나 주스 당량을 절반 감량하세요. 무가당 표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식후 혈당 스파이크 감소 보고가 있습니다. 팁 7번. 색 조합 접시를 만드세요. 다양한 폴리페놀이 상호 보완 작용을 한다고 해요. 보라색 블루베리 반컵에 초록이 반컵, 빨간색 반컵을 함께 드세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고칼륨 채소 과다 섭취를 주의하셔야 해요. 항산화 지표와 식사 만족도 상승 경향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팁 8번. 아침은 요거트, 저녁은 곡물과 함께 하세요. 단백질과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포만감과 흡수 속도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아침에는 플레인 요거트, 저녁에는 오트밀이나 콩과 함께 드세요. 당 함유 요거트는 피하시고요. 야식, 욕구 감소 보고가 있습니다. 중간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하루 총량 반컵에서 1컵 지키셨나요? 냉장 해동하고 재냉동은 금지하셨나요? 물 한두 컵 함께 마셨나요? 색 조합 접시 실천하셨나요? 당과 약물 상호작용 체크하셨나요? 이 5가지만 지켜도 블루베리를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팁 9번. 눈 건강 루틴에 보라를 더하세요. 국제 리뷰에서 안토시아닌이 시각 피로와 관련 지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개인차는 있지만요. 화면 사용이 많은 날에는 반컵을 추가하는 대신 기존 과일을 대체하세요. 추가가 아니라 대체로 총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주관적 눈피로 감소 보고가 있습니다. 팁 10번. 주 5일 8주 챌린지를 해보세요. 습관 형성에는 최소 6주에서 8주 반복이 효과적이라는 행동과학 보고가 있어요.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하면서 주 5일 실천해보세요. 위장 불편이 있으면 1일에서 2일 휴식을 취하셔도 됩니다. 8주 후 체중과 허리둘레, 수면 만족도 개선 경향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최종 요약을 해드릴게요. 10개 팁을 다시 정리하면
첫째 껍질 보존 세척으로 안토시아닌 극대화, 둘째 반컵 시작해서 2주 간격 점진 측량, 셋째 당뇨와 약 복용자 체크리스트 필수, 넷째 냉장 해동 8시간에서 12시간, 다섯째 물 한두 컵 동반, 여섯째 다른 단맛 절반 감량, 일곱째 색 조합 접시, 여덟째 아침엔 요거트, 저녁엔 콩물, 아홉째는 피로 많은 날 대체 섭취, 열째 주 5일 8주 챌린지입니다. 저도 겪었습니다. 좋다는 말에 욕심부터 내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루틴을 설계하고 양을 지키고 물을 곁들이니 속이 편안해지고 수면도 좋아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과장과 확정은 금물입니다. 모든 효과는 개인차가 있고 특히 질환이나 약물 복용 중이라면 전문의 상담이 필요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